의 경로에 대한 가설적인 그 시나리오를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가설적이라는 데 방점이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북한 미래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북한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보다는 차라리 무엇이 바람직한 미래인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정확한 북한 변화에 대한 예측이 아니겠는가 이런 역설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이 발표를 우리가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네 분의 선생님의 그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연구원의 그 기획조정실장으로 계시는 김규린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사회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남성욱 소장님께도 이런 자리를 가름해 주시기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두 분 발표하셨는데 저는 이제 주로 이충근 박사님 발표하신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을 하기 전에 좀 전반적인 부분에서 오늘과 같은 이 공개 세미나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사실상 이러한 그 공개 세미나의 효용성이라는 것은 여론을 수렴해서 중지를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그런 효용성이 있고요. 또 한쪽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대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그 여러분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북핵 실험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정답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러한 그 공개 세미나 또는 여러 가지 학술 회의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은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는데요. 역시 문제는 그 남한 내에 아직도 이러한 그 북한 핵실험을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 당연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보유하는 것이 마치 다른 의미도 있고 남한에도 뭐 유리한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과도하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해석하려는 그러한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는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우리의 군사안보 해결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국민을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 차원에서 보면 아주 단순한 해답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이충근 박사님 발표하신 부분에 제가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논문에는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좀 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생각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서너 가지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전 세션에서도 그런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가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북핵 문제가 돌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역사가 이제 20여 년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정신은 외교적 해결이라는 것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또는 이 육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또는 심지어는 이제 북한까지 포함해서 외교적 해결이라는 그 골간을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것이 육자회담 참가국들의 공통된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교적이라는 것이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도 느끼시겠지만 외교적이다 하면 상당히 그 부분이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교적 해결이라는 것은 서로가 상대방의 의중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내놓고 한다기보다는 일정 부분 상호간의 모호성을 유지해 가면서 하는 것이 외교적 해결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2차 핵 위기에 발발했을 즈음까지는 그런 모호성을 좀 더 많이 가지고 갔다 하면은
1차 핵실험을 하면서부터는 그 모호성 부분을 깨고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지금 2차 핵실험에 와서는 더욱더 명확하게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또는 계속 가지고 가겠다라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역시 북한이 이 시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더 초조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정일 관광이상 이후에 권력 이양 이런 문제하고 겹쳐서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외교적 해결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이제 육자회담 틀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이제 다자 틀인데요. 다자 틀을 남한을 포함해서 나머지 5개국들이 같이 가져가자고 했던 부분은 북한도 사실 뭐 마찬가지 얘기입니다만은 피차간의 시간을 벌기에는 상당히 효용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다자 틀에 의해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역사적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북한의 핵무기를 보유를 못하게 하는 문제고 핵 개발을 못하게 하는 문제였는데, 실질적인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하자 한다면 역시 양자 간의 해결이 직접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데는 좀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2차례 했고, 3차례 더 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미사일 발사 실험도 계속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결국에 가지고 있는 것은 육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앞에 말씀드린 다자틀과 양자틀을 조화를 시킨다고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역시 한미공조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한미공조의 통상적으로 한미공조와 한중 간의 공조를 같은 축에 놓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중국이 한국하고 공조하는 부분은 다른 차원에서 공조할 수 있는 것이지,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중국과 공조한다는 것은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이지만 한국이 중국과 동맹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한미 공조를 통한 중국을 설득을 하는 것이 축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중 공조와 한미 공조를 같은 무게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북핵 문제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으키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남북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그 세미나의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88년도에 우리가 77선언 한 이후에 이제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교류도 있고 뭐 서로 접촉도 있고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보면, 한반도 문제의 해결이나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 미적 접촉과 이제 국제적 접근의 서로 이제 강조점에 대해서 서로 부침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저는 예전부터 끊임없이 꾸준히 일관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역시 북한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북한 주민과 북한 정권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족적 접근과 국제적 접근의 강조점에 대해서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와줘야 되는 민족적 접근이 중요하고, 북한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때는 지금 작품에 저희들이 보고 있다시피 남북관계를 남한만의 힘으로 북한 정권을 어떻게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보는 것에도 나타났듯이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국제적 접근을 좀 더 강조하는 이런 틀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남북관계는 역시 지금 국제적인 보장이라고 할까, 국제적인 공조가 없는 상태에서 추진되면 항상 우리 때문이 아니라 북한 때문에 언제든지 그 틀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추진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